찾아봅시다. 시의 화자라는 거는 시에서 말하는 이로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를 화자로 내세워서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래.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표면이라는 거는 시에서야. 시에서 얘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시인이 화자인 경우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표면이 드러난 걸 어떻게 알아? 나는 괴로워했어. 그러면 시인이 화자가 아닌 경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얘가 나룻배래. 그지?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시 속에서 화자가 나가 없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안 나타나지. 화자마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나는 북극곰이야. 북극곰이 되어서 시를 쓰는 거야. 환경오염 하지 말자. 근데 시인이 돼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 모두 환경 지킵시다. 기후변화 주의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 속에서 내가 북극곰이 돼서 내 살 곳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 가족이 있을 곳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공감도 유발하고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있는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아, 북극곰이 정말 저렇겠구나. 북극곰 가족이 정말 저렇겠구나. 그래서 화자의 특성에 따라서 작품 전체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져. 그걸 노리고 화자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야, 시인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분위기나 어조를 형성할 수 있어. 시의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독자에게 드러나는 목소리의 분위기나 태도. 북극곰이 되게 불쌍한 척하면서 저희 가족 살 데가 없어요. 저희 가족 점점 온난화로 얼음이 점점 줄어가요. 이런 거 분위기나 태도를 직접 시에서 형성을 할 수가 있어. 시적 상황과 시적 대상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부여하지. 화자의 정서나 태도, 정서는 뭐냐면 이 시에서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따뜻함이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어. 분위기. 태도는 화자가 시적 상황이나 바라보는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나 마음가짐.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태도, 반성하는 태도.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 1, 2, 3번 풀어봅시다. 고. 화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요 화자는 시적 화자야, 그치?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세운다. 화자는 시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리고 모든 시 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니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생각은 정서다. 맞죠? 알맞은 것은 몇 번이야? 3번이죠. 그죠? 분위기와 어조를 형성합니다. 10페이지 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이 시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너무 예쁘지 않니? 자,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나 겁나 배고프다는 거지.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줬어. 되게 구체적이죠? 아무도 없는 썰렁한 내 방까지,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어. 그치? 후각적 심상. 학교에서 받은 우유를 딱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어머, 종이봉투에 붕어 5마리 있어. 웬일이야. 너무 위로가 되네요.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그치? 너 준 거 뭐야? 친구야. 그리고 되게 야, 이거 내가 산 거다. 너 먹어. 이런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그쵸? 나 민망하지 않도록 책 몰래 뭔가를 넣어줬어.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어. 우유 꺼내려고 딱 요런 거 보면은 되게 화자가 뭔지 알겠죠?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와, 야,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만 만들어도 절반 성공한 거예요. 화자는 누구냐면 책가방, 학교에서 받은 우유, 16 세상 뭐냐면 나야. 나는 여기 나와 있지. 네. 요런 거 보면은 시 표면에 드러나 있지. 표면. 시의 겉으로 드러나 있어. 여기 나라고 막 써 있잖아. 나는 누구야? 16살 청소년기 학생이야. 상황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노란 거 따라서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쵸.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시 역할이 그런 거거든. 붕어빵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분위기가 차가워. 여기 아무도 썰렁하대잖아. 어둠이 막 이런데 이 붕어빵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됐어. 그쵸.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의 마음. 그죠? 자, 나는 지금 배고프고 춥고 그죠? 근데 선재가 빵을 몰래 넣어줬죠. 아무도 없는 집이었어. 나 혼자야. 근데 와, 아직 공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 붕어가 5마리. 내 16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이 시는 정말 외우고 싶을 만큼 되게 따뜻하고 좋네요. 그죠? 1, 2, 3, 4 풀어보세요.
촉각적 심상은 뭘까? 그치. 아, 차가워. 아, 뜨거워. 내가 이렇게 촉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거칠다, 부드럽다, 이런 거. 그런데 1번에 뭐야? 한기, 썰렁한 이런 것처럼 차가운 분위기 표현했지? O입니다. 자, 2번. 몇 번이에요? X죠? 추위에 떨고 있는 나의 상황을 비유한 걸까? 아니지. 그치. 배고픈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2번 니은이지, 기억이지. 뭐야? 3음절이면 땡땡땡 글자가 3개야. 3어절이면 덩어리가 3개야. 요렇게 띄어쓰기가 2번이 있어서 요렇게가 3어절. 요거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럼 뭐야? 붕, 빵. 이렇게 있죠. 그리고 3어절 같은 경우 뭐 써보시오 했을 적에 대부분 찾아서 쓰라고 해요. 지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4번 같은 경우 3번이죠. 여기 읽어봅시다. 현대고 자유롭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지. 중요한 소재 붕어빵. 감각적이고 되게 일상적인 시네. 그래서 친구가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해줬어. 붕어빵을 넣어줬어. 촉각적 심상, 냄새, 그죠?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소리는 되게 잘 드러냈다는 소리야. 시인이 잘 표현했다는 소리야. 1년 저녁 무렵에 배고팠어. 그 다음에 2번. 2연 선재가 나의 책가방 지퍼 닫아줬어. 아무도 없는 썰렁한 내 방에 들어왔어. 그리고 가방 안에 종이봉투에 담긴 붕어빵 5마리. 오, 내 생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어.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지? 요렇게 얘가 여기에 있었어. 요로 갔지. 요렇게 갔지.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 1번 이 시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화자가 겪은 일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 맞은 거야. 그지? 공간을 요렇게 이동한 거를 선지랑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지금은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선지에서 설명하는 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시의 분위기란 시의 감정적, 정서적, 심리적 분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거야. 시, 표현, 심상, 운율 등을 통해서 독자가 느끼게 되는 전체적인 시의 흐름을 말함. 얘들아, 시인은 이 모든 거를 이용해서 시의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하나, 행간 하나, 표현 하나, 이런 거 다 고치고 또 고치는 거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그 시를 우리가 보면서, 아, 요런 마음을 요렇게 표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이렇게 문제를 풀 적엔 항상 아닌 것은 하고 X표를 쳐주면 나의 정답률이 올라가죠. 나는 몸을 웅크리고 걸어가는 것 같아. 가방 지퍼를 닫아주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가는 것 같아. 종이봉투 얼라 이게 뭐지? 했는데 선재와 함께 우유와 붕어빵을 맛있게 먹으며 웃는 모습은 여기서 떠올릴 수가 없었죠. 5번입니다. 그치 얘들아, 여기서 내가 5가 4개고 X가 하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나는 5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1번은 겁나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이거를 습관을 들이면 얘들아, 어려운 선지가 나와도 우리는 그 답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다음의 시 9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쓰시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썰렁한 내 방까지. 요런 거 촉각적인 심상이죠. 그죠? 2번 무슨 분위기야?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 됐죠? 자, 다음 거 봅시다. 화자의 특성이 시에 어떤 효과를 줄까요? 요거 나오죠? 화자의 특성이 시에, 이 시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냐면 16살 청소년기 학생이야. 우리가 지금 학생이니까 화자가 당연히 학생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시에서는 16살 청소년을 학생으로 하고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북극곰이 화자가 될 수도 있고 붕어빵이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아니라 아까 그 붕어빵을 넣어준 선재가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화자가 될 수도 있어.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당연히 달라지지. 시의 내용이, 정서가, 태도가 다 달라지죠. 시적 상황 볼까요? 작품 속 화자가 처해 있는 형편, 놓여 있는 위치 또는 처지를 말함. 화자가 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로 시공간, 심리적인 상황들을 의미해. 시적 상황이 그런 거야. 시 안에서의 상황. 시 안에서의 상황이 어땠길래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시로 막 표현하는데 반대로 그 시를 읽으니까 그 시적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화자가 처한 상황이 뭐야?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칠 때 춥고 배고픈 거를 그리고 싶어. 시에서. 나 춥고 배고프다.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반대로 얘들아,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 춥고 배고픈 거를 표현하는 그 식구가 아닌 거예요. 화자는 지금 춥고 배가 고파.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배고파 죽겠어.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칠 때 요런 그 단어들을 선택해서 시를 쓴 거야.
집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워. 아, 이 집에 애가 혼자 왔어. 그럼 나 외로운 상황을 시로 표현하고 싶어.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그지? 화자의 지금 정석. 근데 마지막 연에서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왜 따뜻해? 누구 때문에? 이 애가 어떻게 했길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잖아. 우정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3, 4번 풀어보세요. 많은 것은 기억에 화자의 마음이 잘 난 것은 몇 번이야? 3번에 4번, 5번, 아니 4번에 5번. 자, 보이시죠? 화자의 특성이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얘기해보자. 이 시는 청소년인 학생을 화자로 내세워서 청소년 사이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이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져. 현실감 있고 생생하게 느껴진 거지. 선생님이 만약에 시인이야. 너희들 그 친구 간에 우정을 그리고 싶어. 그리고 시를 한 편을 쓸 거야. 그러면 아이고 이 녀석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네. 아이고 선재가 저 녀석에게 가방에 붕어빵을 넣어주네. 참 보기 좋구나. 그 시절 그 우정 참 감동스럽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 특히 도움을 받는 얘가 시에서 화자로 내세워가지고 되게 춥고 어두웠는데 얘가 붕어빵을 챙겨주니까 여기는 되게 밝고 환해졌어. 그래서 시인은 화자를 내세워서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로 화자를 설정한 이유,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이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이고. 자, 왜 이렇게 패드에 펜 설정은 내 맘대로 안 될까? 자, 이 시를 읽은 사람이 남긴 글이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를 읽고 선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서 내가 감동받아서 나는 이 시를 성인이 된 뒤 화자가 자신의 16살이었을 때 추억을 떠올리며 쓴 시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를 참고하여 화자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 시를 쓴 어른이 화자가 된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쓴 시로 감상하니 어린 시절 친구에게 위로받았던 추억을 회상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자, 이 시의 화자를 청소년으로 설정한 이유 알맞은 거 뭐야요? 풀어봅시다. 5번에 몇 번이죠? 1번이죠.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붕어빵이라는 소재가 주는 일상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순수한 말투로 동화 중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기의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 깊이 파고들면 이게 아닐까 싶지만 설정한 이유는 명확하게 따로 있어요. 6번 한 단어로 쓰시오. 이 시를 어른이 된 화자가 쓴 시라고 생각하면 여기니 어린 시절의 추억을 뭐 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떠올리는 거. 회상입니다. 자, 다음. 그럼 화자를 달리해서 써보잖아. 선재가 돼서 쓸 수도 있고, 붕어빵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지금 뭐 가방에 들어갑니다. 이럴 수도 있고, 나에게 갑자기 붕어빵이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고. 시인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은 한다고 보시면 되죠. 시적 상황,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그지? 자, 내 친구 정수야. 나 몰랐는데 걔 이름이 이제 정수가 됐어. 얘는 봅시다. 어둠이 향기처럼 스며들 때 점심을 자주 걷는 내 친구 정수. 학교와 버스 정류장에서 미친 같죠? 붕어빵 5마리를 사 들고 정수를 기다린다. 정수는 웃을까, 화를 낼까, 부끄러워 고개를 들릴까, 돌릴까, 찌가방 짚어 열렸다고 말하며 슬쩍. 이런 거는 이게 시적 허용이에요. 평소에 쓰진 않지만 시에서는 허용되는 것들. 붕어빵을 정수의 책가방 속에 숨긴다. 붕어빵 5마리야. 정수 가방을 열 때까지 온기를 꼭꼭 품어주렴. 아무도 없는 집 정수의 썰렁한 밥까지. 얘네 왜 이렇게 예쁘게 노냐, 그지?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7번 몇 번이죠? 7번에 5번 썼니? 시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안 되겠지. 시에서 나는 뭐 감동, 친구에게 주는 감동, 따뜻한 마음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화자를 바꿔버리는데 그게 싹 다 바뀌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8, 9번 풀어봅시다. 8번, 5번, 9번, 2번입니다. 요거 또 이제 재밌더라고요, 시가. 자, 애기 똥풀이 하는 말. 애기 똥풀이 약간 그 양귀비과의 두의 사리풀. 줄기나 잎을 자라면 노란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애기 똥풀이라고 한대. 내 이름 너희들의 방언으로 애기똥풀이라고 부르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몸 꺾어서 노란 피 내보이며 노란 애기똥 대마치 증명하려고는 마. 너희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지. 가벼운 이름. 더는 가벼운 손짓에 막 꺾는 그 손짓에 나 상처받고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어. 오, 얘 성격 있네, 그죠? 너희들 속에 생명이 있다면 내 속에도 뜨거움이 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나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어.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해. 내 너희들에게 착한 자연이잖아. 너희들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 너희들의 방언으로 내 이름 부르기 전에 이제는 내 방언에 귀 기울여줘. 내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 귀 기울여줘. 내가 부르는 너희들의 이름을, 친구라고 부르는 너희들의 이름을. 오, 굉장히 할 말 떡 부러지게 하는 애기똥풀입니다.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되게 고백적이고 한 단계 이제 크는 성찰적이죠. 애기똥풀 주요한 소재. 생명 있는 거 다 소중해. 생명을 소중하고 소중하게 대해줘. 근데 여기서의 지금 화자는 누구야? 말해봐, 누구야? 그지? 얘야. 얘가 야 잠깐 일로 와봐. 나 할 말 있어. 너네 그래 뭐 니네 마음 니네 방언 너네들만의 말로 나를 부르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나 막 꺾고 그러지 좀 마라. 니네도 중요하지 나도 중요해. 우리 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애기 똥풀이 되어서 지금 얘 당하고 있잖아. 애기 똥풀이. 그러니까 애기 똥풀이 되어서 당하는 사람에서 입장을 얘기하면 시 읽는 사람이 어때? 어머 진짜 그러겠네 하고 작가가 말하고 싶은 바를 효과적으로 아주 잘 전달하는 시 속에서 내세우는 시적 화자의 역할이 그거예요. 자, 보기 A, B. 이 시의 화자인 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그치? 똥풀. 그죠? 화자는 애기 똥풀. 화자는 청자인 누구에게 대화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해서 누구야? 풀끼리 지네들끼리 싸우니? 아니지. 사람들한테 꺾고 좀 그러지 마라. 이러고 있죠?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게 뭐야? 7번에. 내가 7번이라고 그랬지? 미안, 2번. 누구나 친구 될 수 있다.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자. 다른 사람 말에 기울이자.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대화하자. 대화가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다. 정답 2번에 4번입니다. 나는 애기 똥풀은 지금 어떤 일 겪었냐면 애기 똥풀이라고 불렸어요. 뭐 이거 인정할 수 있어. 몸 꺾여서 노란 피를 내보였어. 야 니네들이 가벼운 이름 니네들이 가벼운 손짓 시들시들 다 죽어간다 야. 뭐라 그래? 너희들 생명에 뜨거움이 있다면 내 속에도 뜨거움이 있고 너희들에게 착한 자인 되듯이 너희들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 아는 것은 3번 풀어봅시다. 3번에 몇 번? 4번이죠.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런 말은 안 나오죠. 4번 풀어보세요. 효과. 그지? 4번이지. 4번. 작가는 요렇게 하지 말자.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하자 막 이런 것들을 걔가 직접 되어서 시를 직접 쓴 거야. 이 시를 읽고 사람들이 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게. 그럼 화자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나 봐봐. 어머, 어머 진짜 독자들이 뭐라 그래? 어머 이랬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너무 미안하네요. 싹 트인 애들이 이제 F가 되는 거지. 앞으로 꽃을 소중히 대할게요. 너네 아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서로 존중하고 위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지?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파악해야 돼.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알바노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공감 해줘야 돼. 알지? 그러지 않으면 답이 안 보인다. 이거 선생님 겁나 좋아하는 말인데 나는 반딧불이래.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거. 다 읽어봅시다. 아 화자가 누구야? 누구야? 그래 여기서 개똥벌레래. 이거 사람들 많이 울린 말이야. 다들 다 자기가 별인 줄 알았는데 어머나 내가 벌레였네 하고 사람들 마음에 효과적인 주제를 전달하는 거죠. 5번 풀어보세요. 정답 아는 것은 3번이죠. 6번 몇 번이죠? 기억, 미음 중 화자가 직접 드러난 구절 뭐야? 그죠? 나는 아름다운 나비래. 5번이지? 제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시적 화자를. 나, 너, 우리든 대명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 대명사는 뭐야?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품사적. 내 요새 대명사를 많이 써. 야 그거 가져와 그거. 야 저거 가져와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자, 아이고 다음 7번 풀어보세요. X지? 몇 번이야? 언제나 다른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답의 확률이 높죠? 자, 작품을 정리해 봅시다. 붕어빵이라는 거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과 나가 받은 감동이야. 여기에서 내가 받은 감동 아니에요, 선생님? 그랬는데 이 시적 화자에 나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칭을 하는 거지. 나라는 애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치? 나가 감동을 받았어. 시상의 전개에 따라서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에서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변화했어.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뭐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어? 응? 응. 뭐? 누구? 여기 써봐, 빨리. 뭐야, 누구야? 화자.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어두웠다가, 여기 어땠어? 어둡고 차가웠다가, 붕어빵 발견하고, 하하하! 이렇게 된 거잖아. 아이, 좋아. 원래는 그 전에 어땠어? 이 어둡고 추워. 이렇게 됐다가 붕어빵 5마리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저녁 무렵에 나는 뭐를 느꼈어? 배고팠지. 배고픔, 사람이 배고프면 더 슬퍼, 더 섭섭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선재가 닫아줬고 가방 안에 다 뭐가 있었어? 붕어빵. 시험엔 주로 어떻게 나와?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 시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로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를 좀 중요시 봐야 돼? 화자의 정서, 태도, 이 화자에 대한 설명. 자, 1번 몇 번이에요? 풀어보세요. 정답 3번입니다. 시험에 주로 어떻게 나오냐? 이 화자를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때 변화로 알맞은 것은 화자 특성이 시의 주제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그지? 자, 성인이 된 화자, 추억을 회상하는 분위기로 느껴지지? 2번 풀어보세요. 연민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 친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상의 전개,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가 막 새롭게 드러나, 어두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게 막 드러나, 자, 과거를 추억하는 성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막 떠올리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5번이죠. 이거 답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자, 3번 몇 번이에요? 풀어봅시다. 5번입니다. 자, 다음 먼키 스패너. 어머, 얘 오늘 스캔이 좀 그래도 잡서 갖고 있죠. 다 봅시다. 서술자의 특성. 시에는 화자가 있다면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어. 자,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말이야. 서술자는 소설 속에서 직접 등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인물이 막 여러 명이야. 얘 중에 얘가 지금 막 뭐라고 소설을 쓰는 거야. 그죠? 그리고 소설에서 서술자가 누구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설의 전체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너네 코난 알지? 코난. 사람 한 명씩 맨날 화마다 죽는 거. 그래서 코난이 서술자면 코난이 막 추리를 해가는 거고, 범인이 서술자면 범인은 안 걸리려고 막 같은 사건이어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서술자를 얘로 알지. 아니면 여기를 뛰어넘는 작가가 코난은 말했다, 범인은 말했다. 이렇게 해서 소설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다 효과가 다 달라. 서술자의 특성이 작품에 미치는 효과. 동백꽃이라는 작품에 눈치가 없고 어수룩한 성격의 인물의 나는 서술자가 됐어. 그래서 내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 막 말을 하는데 점순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도 그걸 몰라. 그거 막 되게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가 이렇게 피식 웃어. 읽으면서 아이고 너도 참 막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 얘가 막 좋아해가지고 점순이가 막 얘를 갖다가 막 못살게 구는데 나는 얘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수룩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시점은 어머나 얘 대박인데 써줄게.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을 말한다. 다시 소설이라는 것에서 인물, 사건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자, 요거 3인칭이야. 여기 안에 있으면 1인칭이야. 자, 1, 2, 3번 풀어보세요. 이건 우리 계속 했었다.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소설 속에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다. 얘들아, 너네 이렇게 화면 보면은 게임할 적에 이렇게 해서 운전대 잡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거야. 여기 막 이렇게 해서 뭐 길이 이렇게 나 있어서 내가 직접 막 하는 거 같지? 서술자 인물이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야. 근데 요렇게 차가 요렇게 밖으로 나오지. 요렇게. 나 겉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요거는 3인칭 시점이야. 근데 각각의 다 효과가 있어. 뭐냐면 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잖아. 그래서 내 내면 심리를 드러나는데 효과적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막 내가 너무 쫄리고 막 무섭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내가 뭘 훔쳤어. 내가 사랑에 빠졌어. 내가 무슨 아픔을 겪었어. 그게 아주 마음을 제대로 다 거기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관찰자 시점은 나를 관찰해. 사건의 과정을 옆에서 전해줘. 관찰한 내용만 서술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성격, 심리 등을 추측하게 되는 거야. 땀을 흘렸다, 소리를 질렀다, 버럭 뭐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행동만 관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독자는 얘가 진짜 이 정도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추측하면서 보게 되는 맛이 있어. 전지적 시점은 뭐냐면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 인물, 내면 심리 모두 다 알려줘.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 그래서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는 사건의 정황과 인물의 심리학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이 소설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인물들의 내면까지 싹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심리를 제외하고 관찰한 내용만 전해줘. 그래서 독자가 상상력을 펼칠 여지가 많아.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는 달려나갔다. 헤르미온느가 고백하자 해리포터는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뛰쳐나갔어.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어떤 감정인지. 그거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작가가 내면은 몰라. 서술자의 변화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 만약에 동백꽃이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잖아. 그러면 내가 직접 이야기를 서술해서 내 내면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3인칭으로 할 적에는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을 알려줘. 나 이외에 다른 인물들의 내면까지 심리를 구체적으로 전해줘. 동백꽃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해리포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해리포터가 있고 여기 론이 있고 여기 헤르미온느가 있어. 얘가 얘한테 이제 고백을 했어. 그러면 1인칭 시점은 얘가 고백받은 얘가 우와 나 너무 당황스러워 나는 얘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얘의 심리를 되게 많이 알려주겠지. 근데 3인칭 작가가 되면은 3인칭은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얘는 어떤 감정인지 가운데서 얘는 어떤 감정인지 얘가 뛰쳐나가고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얘는 지금 거절당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모두 다 서술할 수가 있죠. 직접적인 제시는 뭐냐면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 등을 직접 얘기해 주는 거. 간접적인 거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 얘는 착혀 하고 다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얘는 두들겨 맞아도 눈물만 훔치고 뭐 이렇게 뒤돌아서 뭐 나갔다 뭐 약간 답답한 성격이라든지 참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5, 6, 7 풀어보시고. 얘들아 이 멍키 스패너는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엄마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되게 당차고 똑 부러지고 그러죠. 근데 나는 동생도 돌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쭉 풀 때 중요한 건 요거 표시하면서 그치? 이거 1번에 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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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 X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하면서 한 번만 풀어봅시다. 제발 부탁해. 알겠지? 풀어보시고 틀린 거는 같이 나중에 풀어봅시다. 요거는 스스로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보자. 여기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 47페이지 펴보시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한번 봅시다. 나가 이동한 장소가 있어. 빈칸에 아줌마를 써봅시다. 얘는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데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힘. 이거 맘카페에서 조금 난리난 소설인 거 알아? 아니 어떻게 애들만 두고 엄마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소설 어떻게 교과서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공분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철물점에 가죠. 얘가 좀 큰 문제지 지금. 얘가 큰 문제지. 세면대 막힘. 이걸 중학생이 풀어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인 거긴 해. 철물점에 갔어. 철물점은 얘들아 막 못, 전선, 뭐 빗자루, 뭐 일등 그런 잡다한 것들 다 팔아요. 만년 철물점의 할머니한테 출장비를 주고 세면대를 뚫거나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가보라는 조언을 들어. 근데 이거 누군가가 해주는 거잖아. 출장비 되게 비싸거든. 요새 인건비 엄청 비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보라 그래서 알겠어요. 가볼게요. 갔어. 아저씨 하고 도움을 청하려다가 엄마가 당부하는 말이 들어와서 집으로 돌아왔어. 아, 얘 쉽지가 않네. 그지? 근데 얘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하냐면 자전거 가게로 가. 그래서 내가 세면대를 직접 고치기로 하고 자전거 가게 사장님한테 몽키 스패너를 빌려. 얘들아 몽키 스패너가 뭔지 알아요? 이거 약간 이런 거다. 요거 있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돌리면 얘가 쪼여. 그래서 볼트 같은 거, 나사 같은 거 이렇게 쪼여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 그러니까 공구지 공구. 요렇게. 이거 본 적 없죠? 요런 걸 이제 멍키 스패너라고 해요. 멍키 스패너를 빌렸어. 야, 이 나이에 그렇게 상가 가서 뭔가를 빌려주세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야, 기적. 이 집으로 왔어. 나 어떻게? 동영상에서 봤어. 이게 거의 비현실적인 캐릭터야. 본 막힌 세면대를 뚫는 방법을 떠올리면 세면대를 고침. 너네라면 세면대가 막히면 어떻게? 욕조 가서 닦으면 되고 아니면 싱크대 가서 하면 되고 그러겠지? 하지만 얘는 지금 지가 풀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유튜브를 봐. 그래서 나가 자전거 가게에 몽키 스패너를 돌려주고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려서 전구를 삼. 나가 화장실 전구를 교체한 뒤 하나를 목욕시키고 유리컵에 따른 오렌지 주스를 하나에게 줌. 엄마를 통화하면서 멍키 스패너를 떠올림. 야, 얜 정말 잘 살겠다. 그지? 구성 봅시다. 평면적인 구성은 순행적인 구성을 말해. 뭐냐면 시간이 순서대로 전행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소설이 시간은 멈추지 않죠. 1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쵸?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이거는 진리야. 당연한 거야. 순리적이야. 그래서 시간은 계속 흘러. 그것처럼 소설의 사건도 그렇게 흐르고 있어. 이랬고 저랬고 그 다음에 이랬고 저랬고 이야기를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역행적 구성이 있어. 역행적 구성은 갑자기 어제 일이었다. 1년 전, 한 달 전이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뒤로 빽하는 거야. 이야기가 나는 뭐 친구랑 같이 놀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 뭐라고 쓰냐면 뭐 3일 전이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오가며 전개되는 방식. 요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써요. 액자식 구성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되어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 제주도에 놀러 갔어. 우와, 제주도 가서 신났다. 근데 한 해녀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 한 바구니 얼마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자기 썰을 푸는 거야. 옛날에 말이야. 할머니는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갑자기 쑥 들어가.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어. 액자. 그치? 액자 속에 사진이 있지. 그래서 이야기가 또 구성되는 거 액자식 구성입니다. 1번 풀어봅시다. 아는 것은 3번입니다.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그냥 오죠. 근데 얘들아 마음이 급하잖아? 그러면 도움을 청한다. 이거 맞고 어이씨 답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읽어주세요. 자, 나에게 닥친 문제 2가지를 쓰라 그랬잖아.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지. 2개 다 쓰셔야 돼요. 먼키 스패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서술자는 네지, 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얘는 학생이고 8살의 동생이고 엄마가 이렇게 있고 지금 전등불 나갔어. 세면대 막혔어. 와, 문제 상황이 잔뜩 있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네. 스스로 해결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 먼키 스패너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는데 도움이 된 도구야.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할 거 하면 되지. 그렇게 어려울 거 없네. 그렇게 그 과정을 전달했죠. 3번 풀어봅시다. 바로 3번이죠. 반성 아니지? 문제를 의미하진 않지. 그치? 문제는 지금 뭐야? 세면대 걔네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 화장실이. 이 다른 인물이 갈등하게 되는 원인?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 아니죠. 3번이죠. 자, 여기 봅시다. 세면대를 고치기 전에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어. 엄마가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더 남았어. 세면대를 고친 후 스패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힘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나 뭐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손에 쥐고 고장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직접 서술하고 드러나고 요거 지금 노란 거 따라서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나올 수 있죠. 요거 4번 풀어봅시다. 4번에 1번이죠. 5번 풀어보세요. 아는 것은 2번이죠. 객관적 입장이 안 되지. 주관적인 입장이 되지. 그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학생으로서 해결할 수 어려운 일은 생생하게 느껴져. 생생하게 느껴서. 그죠? 6번 몇 번이죠? 아는 것은 2번입니다. 하나가 작품 밖에선 아니지. 얘도 등장인물인데 작품 아니지. 그지?